자,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거울과 그림자 강의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강의 잘 보고 정리노트 하고 퀴즈도 풀고 와서 선생님 같이 우리 실험 계획서를 쓰고 실험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선생님이 계속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올려줄게요. 먼저 빛에서 첫 번째는 물체를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둠 상자, 이 어둠 상자에 대해서 같이 실험을 해본 거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럼 우선 물체를 보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게 뭔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안에 어떤 물건들을 넣었을까, 그치? 그래서 물체를 보기 위해서 우선 물체들이 필요했고, 작은 물체들이.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했죠?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고, 또 뭐가 필요했죠? 그렇죠. 이 뚜껑을 조금씩 열면서 뭐가 들어왔지? 그렇지, 빛이 들어왔죠. 물체와 눈과 빛이 있어야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물체를 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까닭을 저번 실험할 때 이 어둠 상자를 열면서 연습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꽉 닫혀 있었을 때, 빛이 없을 때,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땠어요? 빛이 없다면 물체를 볼 수 없겠죠. 하나도 안 보였잖아, 빛이 없을 때. 그 다음 조금씩 열면서 빛의 양이 늘어날수록 물체도 보이는 정도가 물체도 많이 보이게 됐죠. 빛의 양이 늘어날수록 물체에 보이는 정도도 많아졌다. 이게 지난 시간 어둠 상자에 관련한 실험이고, 물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험 주제가 이런 거고, 실험 목표는 물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실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 과정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지난 시간 충분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광원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광원, 빛, 광자에 원, 기원할 때 원자인데 한자어예요. 빛의 기원이 되는 것. 이게 한자의 뜻이고, 이게 과학적인 뜻으로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이것이 광원이라고 합니다. 뜻을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광원이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광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하늘에 있는 태양, 그리고 전기의 힘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는 형광등, 그리고 자동으로 불빛이 들어와서 띠디디디 소리가 나는 신호등까지. 그 다음 자연현상에서 잘 볼 수 있는 반딧불이, 또 쇳물, 열이 엄청나서 우리 포스코 이런 제철 현장 가면 볼 수 있는 강한 열에 의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광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이 알고 뭐 발광 다이오드, LED 이런 것도 있고,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들을 얘들을 잘 기억해 놓고 있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물체를 보는 과정. 첫 번째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림을 너무 크게 놨네. 노란색만 봅시다. 여기가 스탠드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에서 바로 눈으로 오는 이 형광등도 결국 우리가 뭐라 그랬죠? 형광등은 광원이라 그랬지. 이 광원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인 광원이,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바로 눈으로 들어가서 바로 광원을 보면서 물체를 보는 과정,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책에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이 책을 보는 거죠. 이 빛이 와서 반사돼서 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되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와 광원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두고 정리노트 해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빛이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향 실험을 했는데 향이 약간 좀 부족했었는데 선생님 나중에 그래서 다시 실험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죠?
향이 가득한 곳에서 레이저 포인트로 빛을 쏜다면 선생님이 선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 그렸네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레이저 포인트는 빛으로 쭉 나가서 이게 빛은 어떻게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빛은 곧게 나아간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다른 말로 직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은 곧게 나아가고, 레이저 포인터의 포인트가 곧게 나아가고 이것은 곧 직진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복도에서 또 복도 밖에서 실험을 그때 했었는데 빛은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이 불투명한 물체가 이 벽이 가려서 얘를 볼 수가 없어. 그치? 하지만 얘는 볼 수가 있어. 직진하니까. 얘도 직진하게 얘는 볼 수 있는데 얘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가려서.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 있겠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빛은 레이저 포인트를 만약에 여기서 쐈으면은 이렇게 직진하고, 그렇지? 여기 위에서 쐈으면 이렇게 직진하겠죠? 어쨌든 빛은 직진합니다. 자, 공기 중에서 빛이 곧게 나가는 것을 위해서 빛은 곧게 나가고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물체와 내 눈 사이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으면 뒤에 있는 건 볼 수가 없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가 동굴이야, 동굴. 동굴 틈 사이로 지금 빛이 나오고 있죠.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직진하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대예요, 등대. 등대에서 불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나오고 이렇게 직진해서 나오고. 보이죠? 세 번째는 선생님 선을 안 그어도 되지. 콘서트나 이런 데서 레이저쇼. 빛은 직진을 쫙 직진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빛으로 이제 신호 전달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실험을 할 건데, 색종이로 신호 전달할 때 친구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장애물이 있으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불투명한 장애물이 가리면 안 보이겠죠. 그러면 장애물이 있거나 구분길, 꺾이는 곳에서 신호 볼 수 없으면 거기에 딱 사람이 서 있어야겠죠. 거기에 친구를 서서 색종이를 들고 있어야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꺾이는 곳이나 벽이 있고 이런 막히는 곳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친구들이 우리 애도 저번에 교실에 두고 했는데 거울 가지고 거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거울 가지고 있으면 자, 여기 밖에서 태양 광원으로서 빛이 들어와서 이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칠판까지 여기 직진으로 쏴주고, 얘도 여기까지 와서 직진으로 여기까지 쏴지는 거죠.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의 방향을 또 이렇게 저렇게 꺾다 보면 반사되는 빛의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세 번째, 빛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진하기 때문에 구분기를 따라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분 지점에서는 아까 색종이처럼 새로운 빛 신호 보내거나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 굽어 있으면은 거기서 다시 거울 대서 반사시키거나 아니면 미리 그 전에서 거울의 각을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빛을 반사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선생님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예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빛으로 신호 전달은 우리 신호등 보면서 빨간 불일 때 건너면 안 되고 노란 불일 때는 멈춰야 되고 초록 불일 땐 건너도 됩니다. 이런 빛으로. 그 다음 자동차의 운전 방향 지시등, 깜빡이라고도 하죠.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또 브레이크를 잡는지 이런 것들 빛으로 신호 전달하고. 세 번째는 이게 비행기 활주로 표시등이에요. 자, 활주로 여기니까 여기다가 출발해서 여기다 도착하면 돼요. 이런 걸 알려주는 등. 그 다음 아까 직진을 설명할 때 했던 등대 표시등. 등대는 배가 항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안내해주는 등대입니다. 세 번째는 휴대전화 빛이겠죠. 빛. 초록색이면 뭐 잘 켜져 있다, 빨간색이면 뭐 꺼진다, 배터리가 없다, 이런 표시들 다 이해할 수 있죠. 휴대폰 다 있죠. 없는 사람도 괜찮아. 아빠 거 보면 돼, 엄마 거나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봐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표시등이에요. 밤에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 검정색이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자전거 표시등 항상 붙여놓고 자전거 지나가니까 차야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이처럼 무슨 예예요? 빛으로 뭘 전달하지? 그렇지, 신호. 사인을 주는 거지. 이런 예들을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좀 이따 보면 그림 먼저 볼게요. 빛은 아까 전에 거울에서 살짝 설명했는데 거울의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을 거울에 부딪히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했죠? 빛의 반사라고 했어요. 반사. 그래서 이 반사는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가 있고 그 다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물체가 있어.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반듯반듯하죠. 그래서 빛도 들어왔다가 쫙 나오고 들어왔다가 쫙 나오고 거울처럼 들어왔다 쫙 매끈매끈한 거는 일정한 방향 규칙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 흙처럼 반듯반듯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들어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여기 튀면 여기로 가고 또 여기 듬뿍 파인 곳에 가면 또 얼마 안 튀고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이 가지각색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에서는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내 모습을 잘 비칩니다. 여기서는 빛이 일정하게 반사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와요. 나와있죠. 두 번째는 매끄럽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반사돼서 내 모습이 잘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 모습이 잘 비치는 물체의 특징은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잘 반사되고 빛의 반사란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요. 빛이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서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나가는 방향이 바뀌는 게 반사고 이 반사는 표면이 매끄러울 땐 규칙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잘 보여서 내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흙이나 이런 곳에서는 반사되면 자기 마음대로 튀어. 그래서 내 눈에 규칙적으로 잘 안 들어와서 잘 안 보여요. 자, 이 마지막 거울에 비친 모습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울에 여러분 한 번쯤 다 봤을 거야. 거울에는 여기 보면 독도사는 이 글자가 어떻게 있어? 이런 거 잘 봐야 돼. 원래 물체보다 좌우가 바뀌어 있죠. 첫 번째는 거울은 좌우가 바뀌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거울 사용해서 약간 몸을 틀면은 내가 처음에 서 있을 때 안 보였던 곳까지 보일 수도 있고 내 뒤쪽에 있는 것도 약간 틀면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거울 사용하는 예도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가게 내부의 모습을 볼 때 알바생이나 주인이 이렇게 가게 내부에 많은 곳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치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쪽의 이를 모습을 보기 위해서 치과에서도 거울을 사용하고 자동차 뒤에 오는 차 보고 안전운전하게 거울 사용하고 이 거울은 여기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사물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치? 나중에 한번 아빠 차나 엄마 차나 할아버지 할머니 차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이런 경우는 이거는 반사경은 안 위험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쪽, 그러니까 거울 통해서 잘 보이지 않는 쪽도 보기 위해서 이런 거울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울의 빛이 이런 거 유리의 성, 제주도의 유리의 성이나 이런 유리박물관을 가면 이렇게 여러 그림이 한 번에 막 보이고 이런 데가 있어. 거울을 사용한 게 많지. 자, 이렇게 되려면 모습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최소 몇 개의 거울이 필요할까? 여기 보니까 최소 2개가 필요해. 최소 거울 2개. 거울 2개 이상이 필요해. 2개 이상이 필요하고 거울 사이에 물체를 둬야 돼. 여기 보니까 거울과 거울 사이에 물체를 두죠. 그 다음 거울과 거울이 사이에 이르는 각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거울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물체는 비친 물체는 개수는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2개의 각을 더 좁히면 근데 거울 2개를 마주보게 이렇게 놓고 마주보게 놓으면 여기가 물체가 제일 많이 보인대. 반사되고 이러면서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주도 갈일 있으면 유리의 성 이런 데를 꼭 가보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이 여러 개 보이는 까닭은 한쪽 거울에 만들어진 물체의 모습이 다른 쪽 거울에도 비쳐 모습을 또 만들게 됩니다. 한쪽 거울에서 반사가 됐는데 다른 쪽 거울에서 또 반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 설명을 했죠. 여기서도
얘가 반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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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물체가 많아지는 거야. 그게 제일 많은 데가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각도가 좁은 여기가 많고, 그 다음 여기가 많은 거야. 얘가 제일 많고 2등, 3등. 알겠죠? 자, 여기까지 빛과 거울과 그림자 중에 첫 번째 거울에 대한 강의를 선생님이 마치도록 할 테니까 정리 노트 해오고 강의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퀴즈도 꼭 풀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